입을 벌려 사랑니를 찾아봅시다. 왜냐면 보통 이게 사랑니인가 아닌가, 이 사랑니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사실 입안에 사랑니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, 있는데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아예 없을 수도 있고. 그리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, 저 몇 살인데 사랑니가 났어요 라고 하는데, 사실 그 나이 때 사랑니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도 제2 대구치, 그러니까 두 번째 큰어금니가 나는 걸 사랑니가 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요. 자, 입을 벌려 사랑니를 찾아봅시다. 일단 입을 벌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. 보이는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, 이게 뭔가 어금니가 굉장히 커요. 예. 얘는 조금 앞에 있는 거, 얘는 좀 작죠. 요거는 작은 어금니고 요거는 큰 어금니예요. 아랫니죠. 혀가 여기 있고. 큰 어금니가 이렇게 하나, 두 개가 나 있는데, 그 두 개 이후에 세 번째로 뭔가 뒤에 이렇게 보인다. 그럼 요 놈이 사랑니인 거예요. 뭐 4학년, 5학년, 6학년 이런 분들이 이게 사랑니가 나고 있어요, 너무 무서워요 라고 유튜브에다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주시는데, 그때는 사랑니가 사실은 아니에요. 보통 사랑니는 이제 고등학교, 대학교 이 정도 연령대에서 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어금니가 하나, 두 개 이렇게 나 있으면서, 그러면서 뒤에 뭔가가 보인다. 특히나 이렇게 조그맣게 보인다. 사랑니구나, 사랑니가 숨어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앞니라고 할게요. 요 반을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은 앞니가 한 개, 첫 번째, 두 번째, 두 개 이렇게 있고, 자, 세 번째 이렇게 생긴 놈은 요거는 송곳니예요. 그리고 네 번째, 다섯 번째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나 있는 분들도 있어요. 변이라든가 이런 건 항상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딱 봐도 뭔가 크죠, 듬직하죠. 큰 어금니가 두 개가 하나, 둘 이렇게 있어요. 이 뒤에 하나가 더 없네? 이분은 사랑니가 안 보이는 거죠. 지금 이 각도에서는.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다음 사진을 보면은, 자, 이분 작은 어금니가 하나가 있어요. 요거는 송곳니예요. 작은 어금니 아까 두 개라고 하지 않았나? 보면은 여기 하나, 두 개잖아요. 송곳니 하나, 둘. 근데 여기서는 송곳니 하나밖에 없네요. 교정을 할 때 뺐거나 아니면은 그냥 선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, 어쨌든 작은 어금니가 있고 큰 어금니가 한 개, 두 개가 있는데, 이분은 요 뒤에 사랑니가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사랑니가 이렇게 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. 큰 어금니하고 그냥 구별이 안 가요. 실제로 사랑니가 그 third molar, 그러니까 first molar, second molar, third molar이라고 해가지고 제3 대구치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어금니, 두 번째 큰 어금니, 세 번째 큰 어금니가 사랑니인데, 이게 뭐 조금 이제 특별하게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름도 사랑니라고 붙이고, 뭐 영어로는 뭐 wisdom tooth라고 해서 한창 뭐 이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이다 라고 해서 wisdom tooth라고 불러요. 우리나라는 뭐 사랑이 시작되는 나이에 나기 때문에 사랑니인가 아마 그렇고요. 근데 이 사랑니가 이렇게만 나 있으면 너무 좋아요. 어떤 의미냐, 이 어금니들하고 똑같이 배열도 너무너무 좋고, 그리고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. 이거는 칫솔 이 구석구석까지 다 닿을 수 있는 그 위치와 모양이에요. 이렇게 나 있으면 참 좋은데,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. 자, 첫 번째 작은 어금니, 두 번째 작은 어금니, 첫 번째 큰 어금니, 두 번째 큰 어금니, 그리고 사랑니인데, 사랑니가 보통은 이렇게 온전하게 나 있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죠. 이런 모양새로 사랑니가 나 있다, 내가 입을 이렇게 해서 봤을 때, 그러면은 조금은 더 안심을 해도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랑니 주변으로 이 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, 부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타이트하게 이렇게 사랑니하고 이렇게 접해 있고, 그리고 요 사이에는 왠지 음식물이 껴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. 그리고 깨끗해요, 지금도 보면은. 그리고 요 사랑니하고 지금 이 각도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요 앞에 있는 어금니하고는 조금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여기는 잘만 하면은 치카치카 양치질 열심히 꼼꼼하게 하면 이 주변으로 낀 음식물들이 빠질 수 있게 생긴 모양인 것 같거든요. 근데
사랑니가 묻혀있는 양상이 되게 다양해요.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그 큰 어금니하고 똑같은 배열을 보이면서 유지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, 이 ABCD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랑니가 파묻혀 있고 방향도 이렇게 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막 거꾸로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 턱뼈에서 조금 이제 삐져나와 있어요. 아마도 구강내, 입 안에서는 사랑니 머리 부분이 조금 보일 것 같아요.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고, B, 턱뼈에 조금 더 파묻혀 있으면서 A에 비해서 방향이 조금 더 수평적으로 기울어져 있죠. 자, 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턱뼈 안에 파묻혀 있는 양상이에요. D는 턱뼈 안에 파묻혀 있으면서 아예 그냥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죠. 그랜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 중에서 사랑니가 어떤 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4개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, 넷 다 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,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초반에 보여드렸던 매복사랑니라고 해요. 우리가 파묻혀 있다, 숨어 있다라고 해서 매복사랑니. 이 초반에 보여드렸던 매복사랑니 같이 잇몸에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껴들어가려고 그게 문제가 될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, 이 사랑니는 지금 딱 봐도 잇몸이 너덜너덜하죠. 이런 데는 음식물이 충분히 껴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각도로 보나 뭘로 보나 이 사랑니는 칫솔질에 의해서 깨끗하게 관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랑니로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이 사이로 껴들어가서 여기도 지금 약간 고름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잇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, 그게 첫 번째고, 이 보시다시피 사랑니가 많이 썩어 있죠. 이 사랑니가 썩을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커요.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틈새로 음식물이 끼면서 이 앞에 있는 니를 썩게 만들 가능성, 이런 게 또 골치 아픈 거죠. 이 사랑니는 어차피 뽑을 사랑니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뽑으면 돼요. 근데 이 앞에 있는 이는 평생 동안 써야 되는 이거든요. 근데 이 이를 뽑으면 너무너무 아깝죠. 잇몸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이 부을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당연히 음식물이 끼니까 이 사랑니가 썩을 가능성이 있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건 이런 경우, 사랑니가 누워있죠. 음식물이 꼈을 거예요, 이 사이로. 그러면서 이 밑에 잇몸에도 염증을 일으켰을 텐데, 이 앞에 있는 이 제2대구치, 두 번째 큰 어금니거든요. 평생 써야 되는 얘예요. 얘가 너무 심하게 썩어 있는 거예요. 너무 심하게 검었죠. 이 앞에 있는 이처럼 이렇게 이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커먼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면은 아마 이가 거의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썩어서 이 속에 있는 신경, 이 신경까지도 충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이 신경관을 따라서 염증이 다 진행이 됐을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의 주변까지도 여기가 시커멓죠. 이게 이의 치수염, 치수괴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속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 뿌리 주변에 있는 뼈까지도 다 염증이 퍼져 있는 거예요. 뼈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.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했을 거예요. 굉장히. 근데 지금 이 정도 될 때까지 안 오셨다고 하는 건, 치과에 안 왔다고 하는 건, 그거는 이미 통증이 굉장히 심한 단계를 지나서 안 아팠는데요?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셨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. 이분은 이제 교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인데, 사랑니가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. 사실 육안으로는 입안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았거든요. 근데 교정을 하려고, 자, 이거를 사랑니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랑니 위치가 뭔가 불안해. 마음에 안 들어요. 요 앞에 있는 평생 써야 되는 이 큰 어금니 의 뿌리 쪽을 뭔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양상이. 아, 이거 뭔가 불안하다. 뭔가 찝찝하다 하고 CT를 딱 찍어봤는데, 자, 요거요. 확대해 보면은 CT 찍어봤는데 요 사랑니거든요. 요 놈이 요 앞에 있는 큰 어금니 뿌리를 막 짓누르고 녹이고 있던 거예요. 원래 뿌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이렇게 뚝 자른 거거든요. 이렇게 가로로 뚝 잘라서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. 그 앞에 있는 제1대구치처럼 이렇게 온전한 모습의 뿌리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,
얘가 동글동글하지가 않고 여기가 다 찌그러져 있죠. 이거 다 뿌리가 녹아서 그래요. 흡수돼서. 이 사랑니 때문에. 안 아픈 게 다행이기는 해요. 어떻게 안 아팠지? 그래, 뭐 안 아플 수 있지. 다행이다. 근데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이 앞에 있는 이가 잘 버텨줄지, 교정을 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이 앞에 있는 이가 온전히 버텨줄지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언젠가는 이 이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교정을 하면서 야, 이거를 뽑고 사랑니를 끄집어 올릴까, 아니면은 사랑니를 뽑고 요거를 일단은 쓰는데 그게 언제까지 괜찮을지 도저히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니란 얘기예요. 그래서 택한 방법은 일단 놔두자. 놔두고 문제가 생기면은 요 7번 치아, 제2대구치를 뽑는 걸로 하자. 그리고 사랑니를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 더 끄집어내자. 혹은 뭐 자연스럽게 맹출, 그러니까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자. 요렇게 교정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웠었어요. 입안에 사랑니가 이렇게 보이면은 참 다행이다. 혹은 아예 이 첫 번째, 두 번째 큰 어금니만 보이고 요 사랑니가 아예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데, 사실 입 안에서는 사랑니가 보이진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. 왜냐면은 입 안에서는 보이진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의 안 보이거나 사실 이것도 안 보인 채로 사랑니가 이 잇몸 밑에 존재하면서, 그러면서 이 사이에는 자꾸 음식물이 끼면서 여기에 충치가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다행인데 좀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. 아, 내가 사랑니하고 관련한 무언가를 해야 될 수도 있구나. 대부분의 경우에는 뽑는 게 되겠죠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얼른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.